항상 점퍼를 입고 다니는 게 저녁 때는 또 그런데 또 천장 야산에서 이렇게 뭐 컨설팅도 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양복을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제가 항상 안에는 정장을 입고 밖에는 항상 점퍼를 입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녁 때는 이슬도 많이 맞고 그러니까 광술이라고 그래서 일찍 들어가죠 지금. 네, 아침이더라고요. 너무 일찍 들어가서 놀래주고 밖에 들어가요. 이게 하시다가 제가 아니는 뭐 같이 어울려서 뭐 토의도 하고 궁금하시면 던지시고 그런 관계 좀 됐으면 좋겠고요. 뭐 긴장 푸시고요. 어차피 뭐 제가 긴장하는가 봐요.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같이 이렇게 근무하던 직원이 음식점을 창업을 했어요. 예예.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말씀한 대로 전혀 경험이 없거든요. 그 친구가. 그냥 한동안 말렸어요. 쫓아까지 갔어요.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눈에 보여요, 사실은. 그 지금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그런 충고도 해주고 또 제가 이 교육을 받고 또 예전에도 그런 걸 좀 나중에 제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이는데 그걸 이제 본인 끝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엊그제 또 한 번 물어봐서 한 달이 지났는데 간분대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6개월 못 간다.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스스로도 지금 아끼는 빼고 장어집을 해요. 네. 엊그제 너무 막 충격받은 것이 어디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두분 이렇게 6개월을 못 버틴 것 같다. 자기 그 음식점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장사를 한 지가 지금 이제 오픈한 지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과연 저도 끌고 갔을 때 6개월 후에는 그럼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렇다고 뭐 그 자본이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족이 거기에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저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만 생각하는데 내려가서 그 얘기 듣고 충격을 좀 받았어요. 6개월을 거둔 열흘 가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수업하면서도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말씀 듣겠지만 당장 어제가 그런 얘기 들어서 지금 질문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용어로 뭐가 쉬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무당이 나도 못 죽지 말도 안 되고요.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말리기도 어렵고 말린 거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기도 자기가 생기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 얘기 듣는 자체가 그걸 더 자기는 그 벽을 넘어서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더 발동이 돼서 더 크게 하시죠. 벌써 오픈을 하셨다고 하면 좀 말릴 길은 사실 없는데 조금 거기서 조금 개선할 길은 이제 조금 잘하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한 달은 오픈 저희들 말로 오픈발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일단 다른 집 손님들이 일단은 들어와 봐요. 근데 그랬을 때 나는 오빠 내가 잘 있잖아 하는 일시적인 착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반영되는 시기가 두 달째부터예요. 두 달째를 보시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진짜 그분이 이제 맛도 정확하고 맛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라든가 다른 것들이 이제 소비자 만족이 조금 니즈가 충족이 되면은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들어오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평상시에 먹었던 그 단골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소비자는 그걸 알아요. 본인의 니즈하고 소비자 니즈가 틀릴 수가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지역마다 다 맛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 지역에 또 가서 서울에서 이렇게 장사 잘 되시는 분들, 지역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간호사가 되시는데 그런 실패하는 경우도 은근 있어요. 맛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쪽에 성향이라든가 간 그런 것들도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는 이 정도 간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 강남에서 성공을 했어. 아 내가 강남에 성공했는 세계적으로 내가 강남도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데 내가 성공을 못하겠어? 가서 우습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간이 안 맞아요. 근데 지역분들 같은 경우는 입맛이 딱 만약에 딱 틀리거나 만약에 자기가 부작용이면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일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예, 조사도 하고 거기서 그런 사람들하고 또 친한 관계도 유지하고 시간도 걸면서 그리고 또 인테리어도 그 지역에 맞는 걸 그냥 보고 그리고 내가 주위에 또 경쟁 업체가 또 많으니까 그것도 피하면서 나만의 틈새 그런 공략도 또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대부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에 좀 많이 드시고 팬이시고요. 다 해주시니까. 근데 다 해주는 만큼 내 자극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다 해준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남편이 없어요. 내 돈으로 다 한 거야. 그런 경우는 요즘에 좀 이렇게 좀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커피숍들이 좀 많이 하시잖아요. 커피숍을 하는데 커피숍이 대한민국은 조금 부동산 쪽하고 좀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얘기가 있냐면 보통 그 건물주의 사모님이나 딸들이 많이 창업을 해요. 그래서 좋은 건물에 만약에 스타벅스 한다, 이 사람 부자겠다 그러면 그 건물 부인이시거나 딸이시거나 또 그 전에 있던 만약 거기 다른 브랜드의 커피숍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가서 제안을 해요. 그 건물주한테 여기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 월세를 주는 걸 내가 1,500 정도 주겠다. 나한테 주고 그쪽으로 좀 내보내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런 건물주하고 같이 동업도 같이 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런 이유가 스타벅스라는 그 브랜드 네임이 그 건물의 가격을 올려요. 그러니까 커피를 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뛰는 금액이 틀리고 그 동네에 뭐 메토소 몇 번 출구가 아니라 야 거기 내려서 스타벅스 찾아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의 어떤 권리금도 높이고 건물의 어떻게 보면 가치도 높이고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저희 인근에 있는 작은 커피숍들은 저기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잘 되는데 우리가 더 맛으로 승부할 수가 있다. 뺏어오자. 그럼 사업 방향이 틀리잖아요. 우리 맛으로 승부하고 저쪽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승부를 하는데 여기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이면의 본질을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사업의 본질이 뭘까? 그걸 좀 알아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좀 그냥 참는 게 좋은가요?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게 계속 그러니까 부는 거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근데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이 사장님이 그렇게 말리시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것을 듣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좋은데 남이 가서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6개월 넘기 어려울 거다. 근데 6개월에 전부 다 쏟아볼 건데 지금 말씀대로 안 되면 또 들고 지금이라도 멈추야 식구를 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더 충격적인 것이 그 와이프가 다른 일을 했어요. 그걸 자꾸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이프 일까지도 문제 뭐니까 그렇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후에 남는 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직 나이도 있고 그 얘기 듣고 나서 오늘 마침 일이니까 수업을 들으면 이게 어떤 형태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건지 만약에 지금 와이프도 그만두고 출근을 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창업했을 때 온 가족이 다 거기에 오기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조금 요즘에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공 사례가 있으면은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달라붙어요. 예, 예, 잘 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을 때는 야, 너 어차피 아들이나 딸 취업이 안 되면 우리 가족적용으로 가자. 식으로 이제 같이 쭉 흘러가면 괜찮은데 처음에 스타트업부터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달라붙어 있다. 굉장히 조금 어렵죠. 예,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정기적인 수입이 좀 유지가 돼줘야 돼요. 예,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계속 가게 되면은 가정의 불화가 갑자기 생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또 부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녀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기를 좀 겪고 싶지 않아요. 제가 10년 전에 대전 한밭대학교에 창업대학원을 지원했다가 나이가 너무 20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때문에 만든 면식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창업학과도 있고 대학원이나 사이버 대학에서 계속 컨설턴트 같은 양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창업 일들이 조금 잘 안 되는데 컨설턴트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 컨설턴트들이 많이 배출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조금 드셔도 계속 할 수 있는 자문 형태로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도 계속 갈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리